여기 중국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을 향해 도둑이라며 소리 지르고 있고 많은 친구들이 중국 유학생의 말에 경악을 하고 도둑으로 지목당한 한국 유학생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저는 예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시아 국가는 전부가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바르셀로나는 스페인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의 수도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에는 안토니 가우디의 파밀리아 성당, 구엘 공원, 카사 밀라, 카사바트요 등의 건축물이 있고 피카소 박물관, 미로 재단, 카탈루냐 미술관 등 다양한 박물관과 갤러리가 유명해요. 바르셀로나의 음식은 신선한 해산물이 가득한 지중해 요리도 있고 티파스나 빠에야 같은 전통적인 스페인 요리도 맛볼 수 있어요. 게다가 매년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도심과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해변도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곳이에요. 문제는 수많은 관광객만큼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바르셀로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파키스탄,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스페인으로 불법으로 넘어왔어요. 우리 스페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차례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정규화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정 기간 이상 무단으로 스페인에 몇 년 이상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고 스페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되어 있다는 기록이 확인되면 합법적으로 스페인에 체류하고 일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고 있죠.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라 그런지 불법 체류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들의 문제는 저임금으로 서비스업, 무역, 건설업, 소규모 상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의 스페인 사람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많은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저임금 불법 체류자들에게 빼앗기고 있죠. 저희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여러 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셨어요. 물가는 인상되는데 그들 때문에 임금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임금이 더 낮아지고 있다며 모두 추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정도죠. 아버지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일을 하시는데 불법 체류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의 돈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들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아버지가 일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시는 날이 점점 늘어났고 그로 인해 우리 집은 제가 자라면서 점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어머니도 함께 일을 하게 되셨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라발 지역은 주거비가 저렴했는데 불법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주거비도 많이 상승하게 되었죠. 게다가 법적인 보호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스페인에서 소매치기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현지인들까지도 빈번하게 소매치기 경험도 있고 집안에 도난을 당한 사람도 여럿 있을 정도였죠. 그들은 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고 길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고 아무 곳에 버리기도 하면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 라발 지역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며 피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원래 라발 지역에 거주하던 지역 주민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지만 우리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라발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 중 하나예요. 라발은 바르셀로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지 않을 정도죠. 이런 사실들로 인해 부모님은 자주 불법으로 스페인에 온 아시아인들을 비난했고 아시아인들이 전부 스페인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 영향으로 저도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스페인 친구들은 저와 비슷하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많았는데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부모님은 제가 공부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셨고 저는 주변 친구들과 다르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아카데이아 학원을 보내주시기 위해 부모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셨죠.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최선을 다해 공부에 전념했고 바르셀로나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진학한 바르셀로나 대학교는 스페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로 풍부한 역사와 우수한 학문적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1450년에 설립되었고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죠. 수세기에 걸쳐 학문과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페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쳐왔어요. 게다가 스페인 공립대학의 학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많은 국제 학생들이 스페인에 와서 학업을 하고 있어요. 교환 프로그램과 국제 공동학위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 아시아 지역에서 온 친구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아시아 국가라고 하면 불법 체류자들만 생각이 나서 치가 떨릴 정도로 싫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차피 아시아 국가는 후진국인 나라일 거라 생각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었죠. 그런 저와 달리 많은 친구들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한국 음식 등을 얘기하면서 한국의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먹어보았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부끄럽지만 저는 휴대폰도 굉장히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한류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 당시 한국을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죠. 제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저가요금제로 가벼운 통화나 긴급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처럼 인터넷으로 접할 기회도 없었어요. 한국도 아시아 국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아시아 국가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생각나서 후진국 중 하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아시아라고만 하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스페인 친구들과 유럽 친구들이랑만 어울렸어요. 여가 시간에는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도 없었고 편견이 있어 제가 먼저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에게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친해지게 될 계기도 당연히 없었죠. 그렇게 학교를 다니며 1년 동안 모은 돈을 부모님께 가져다 드렸을 때 부모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속상해하셨어요. 제게 돈을 돌려주시면서 지금 이 시기는 평생 돌아올 수 없는 시기이니 너무 많이 일하지 말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학교 생활도 즐겼으면 한다는 말씀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 부모님 말씀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잘하는 취미나 큰 관심 분야가 없어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스페인 친구 루시아가 가입한 문화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입한 문화동아리는 다양한 문화를 탐구하는 동아리라 여러 국가의 학생들이 가입하고 있었고 아시아 국가의 친구들도 있었죠. 저는 뒤늦게 동아리에 가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위해 조용히 동아리 분위기를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가입한 동아리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잘 어울리는데 아시아 국가에서 온 학생들 중 중국인 친구들과 한국인 친구들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못해 보였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서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한국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각자 나라의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죠. 중국 유학생들은 목소리도 큰데 굉장히 듣기 싫을 정도로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마을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았어서 중국인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
더 안 좋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유학생들 여러 명이 중국어로 대화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반대로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어로 그들끼리 대화할 때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대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들은 중국인 친구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 중국인 친구들은 한국 유학생들을 경계했던 것 같아요. 많은 유럽 친구들은 그 모습을 익숙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아리에 뒤늦게 합류했기 때문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게 적응이 안 돼서 저를 동아리로 데려간 루시아에게 한국인과 중국인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루시아는 제게 얼마 전 동아리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에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예전에 중국의 속국이었고 한국의 문화 중 중국에서 파생된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국인 친구들 앞에서 말했고 한국 친구들이 중국 친구의 의견을 반박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 동아리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 유학생들은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관심이 없었기에 별 생각 없이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사이가 안 좋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아리를 통해 많은 나라의 문화들을 접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정말 굉장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한국의 드라마를 뒤늦게 본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만약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한국의 드라마를 알았더라면 드라마에 푹 빠져서 공부도 내팽개칠 만큼 한국의 드라마가 너무나도 재미있었거든요. 한국의 드라마에 푹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국의 음식과 음악도 궁금해져서 한국의 많은 것을 찾아보았고 아시아인이지만 처음으로 한국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어보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중국 유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제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중국의 드라마가 더 재미있는 게 많다고 하면서 중국의 드라마를 소개해 주려고 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집요할 정도로 중국의 문화를 제게 보여주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중국의 드라마도 여러 개 시청했는데 처음 중국의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 재미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보면 볼수록 스토리가 비슷해서 약간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국의 드라마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았고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 빠져드는데 중국 드라마는 내용도 예측이 가능하고 여러 드라마가 비슷해 보였죠.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재밌다고 말했지만 한국의 드라마가 훨씬 더 재미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보다 보니 한국인과 중국인은 많이 달랐어요. 중국 유학생들은 남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계속 끼어들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고 한국 유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공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유학생들과 많은 교류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친구들이 중국 유학생들보다는 한국 유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죠. 한국 유학생들 주변에는 항상 많은 유럽 친구들이 있었는데 중국 유학생들은 대부분 중국 유학생들끼리만 몰려다녔거든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할 때 중간에 끼어들고 본인의 말만 하려고 하는 중국 유학생을 좋게 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하나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리에서 한국의 영화를 시청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제가 동아리실로 들어갔는데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큰 소리가 나고 있었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중국 유학생 리메이라는 친구가 한국 유학생 유진을 향해 도둑이라면서 소리치고 있었어요. 리메이는 일찍 동아리실에 도착을 했고 가방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동아리실에 한국 유학생 유진이라는 친구 한 명만 있었고 화장실에 다녀오니 가방 안에 있던 비싼 명품 지갑이 사라졌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동아리실에 있던 유진은 한국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미리 와서 준비 중이라 누가 들어온 줄도 몰랐고 리메이의 가방은 건드리지도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리메이는 계속 유진이 본인의 물건을 훔쳐갔다며 유진의 가방을 뒤져봐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유진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며 본인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리메이는 한국은 못 사는 후진국이고 도둑의 나라라, 남의 물건을 훔쳐간다며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었죠. 유진은 정말 억울했는지 본인의 가방의 물건을 전부 꺼내가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여주었죠. 결국 지갑은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끝났고, 그날 동아리실에서 시청하기로 한 한국 영화는 취소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저는 경악할 만한 일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은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음식점에 일하러 간 날이었어요. 제가 일했던 곳은 스페인에서 유명한 티파스를 파는 곳이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학교에서도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 학생들도 많이 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곳이에요. 저는 1년간 그 음식점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장님과 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친하게 지내고 가끔 일손이 부족하면 돕기도 하죠. 저는 일을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다 유진에게 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말한 리메이를 보게 되었어요. 친하지는 않았지만 동아리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이라 인사를 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기겁을 하고 말았어요. 리메이는 여러 친구들과 있었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티파스를 주문하면서 잃어버렸다던 지갑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었죠. 리메이의 지갑은 새빨간색의 굉장히 화려했던 지갑이고 명품 지갑인데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제 앞에서 자랑했던 적이 있어서 저도 똑똑히 기억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바로 다가가서 지갑을 찾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리메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얼버무리며 화장실에서 찾았는데 분명히 유진이 훔쳐서 화장실에 몰래 숨겨놨을 게 분명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어이가 없었죠. 그때 싸우는 것을 분명히 들었는데 유진은 동아리실에서 계속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고, 리메이는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여러 번 말했거든요. 저는 일을 도와야 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유진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며칠 뒤 동아리 모임이 있어 동아리실에 갔는데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해서 이미 많은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음식점에서 만난 리메이를 찾아보았고, 리메이는 저와 눈이 마주치더니 제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큰 목소리로 리메이에게 유진한테 사과했는지 물어보았어요. 친구들은 제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주목했고, 리메이는 많은 친구들의 시선을 받고 당황해했죠. 많은 친구들이 주목하는 바람에 리메이는 마지못해 유진이 아닌 여러 친구에게 자기가 오해한 것 같다며 지갑을 화장실에서 찾았다고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유진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았는데 리메이는 유진한테는 죽어도 사과하기 싫었나 봐요. 사과는커녕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아리실에 유진 한 명밖에 없어서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진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유진이 훔쳐서 나중에 가져가려고 숨겨두었을 수도 있다며 한국이 후진국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리메이의 태도에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리메이를 향해 소리치며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고 말았죠. 나는 한국과 중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중국보다 무조건 잘 사는 나라가 분명해. 내가 살고 있는 라발 지역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어. 나는 그로 인해 아시아 국가는 전부가 가난한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불법 체류자들 중에서는 중국이란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대부분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했어. 그리고 내가 본 불법 체류자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불법 체류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 스페인이나 한국보다 가난하고 못 살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른 나라에 와서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거라고 생각해.
한국이 후진국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내 말처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면 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가 없고 중국인들만 불법으로 스페인까지 와서 저임금을 받으며 노동을 하겠어? 나는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말에 동의가 되지 않고 리메이 너란 사람을 보니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해. 제 말에 주변에 있던 많은 친구들은 리메이를 쳐다보았고 리메이는 저를 보며 부들부들 떨며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아리실에 있던 중국 유학생들은 모두가 저를 노려보았지만 제 말에 반박을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제 말이 끝나고 모든 중국 유학생들이 짐을 챙겨서 동아리실에서 나가더라고요. 제가 괜히 일을 키워서 동아리 분위기를 망친 게 아닐까 조금 걱정했는데 오히려 동아리에 남아있던 친구들은 더 좋아했어요. 중국 유학생들이 모두 나가자 여러 친구들은 도둑으로 의심받았던 유진을 위로했고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가 궁금한 게 많은데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면서 저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친구들까지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는데 한국에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리메이의 말처럼 중국이 잘 사는 나라면 왜 한국으로 넘어가서 불법 체류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지금은 한국 문화만 보면 달려드는 중국 유학생들이 없으니 동아리실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한국의 문화들을 즐기고 있어요. 요즘에는 한국의 음식도 만들어 먹고 있답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게 될수록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친구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발전된 나라더라고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편견이 한국으로 인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한국이란 나라를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본인의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깊이 동감합니다. 한국으로 인해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게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한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